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 조금 독특한 투자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투자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그 방법들을 조합해가지고 특이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투자 방법의 좋은 점은 무주택자든 아니면 다주택자든 모두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공유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기로 했는데요. 이 방법으로 반드시 투자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투자의 방향성도 있다라는 투자 방향성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게 잘못 투자를 하면은 예전에 빌라왕과 같은 사택,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 투자 방법은 미래의 상승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 사업자나 법인 투자랑은 약간 투자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메모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다주택자랑 무주택자랑 이제 둘 다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1억 이하의 빌라 혹은 아파트 물건을 투자자입니다. 물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이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이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빌라나 혹은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1.1%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1.1%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하단에 설명란에 그 아닌 유형을 적어 놓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는 1.1% 취득세를 물게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4.6%입니다. 이거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취득 시에는 4.6%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위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인데요.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세, 매매, 시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매가 2억 7천이고 그리고 전세가 2억 3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2억 5천이나 2억 4천5백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겁니다. 혹은 1억이 시세고 만약에 전세가 8천만 원 정도다.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가로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거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인천 23개 22타경 533-675 오피스텔 주거용 물건입니다. 그럼 이 물건은 주거용이더라도 똑같이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시면 현재 2억 5,500에 감정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가는 두 번 유찰되어서 1억 2,4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고요.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리움 팬텀 스카이라는 오피스텔 물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이제 타입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103에서 114 사이 정도 되는 한 108 정도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44제곱미터죠. 44제곱미터면 대략적으로 107, 106 이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일단 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103, 42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딱 하나밖에 없네요. 2억 7,870만원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거래가 정보가 없어서 쭉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셨나요? 모든 매매의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전세는 요거. 지금 45제곱미터가 23년 10월에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45제곱미터 똑같은 게 전세가 2월에 1억 5천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45제곱미터가 11년 23년도 11월에 1억 7천, 1억 7천, 7월에 1억 7천, 2월에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44.93제곱미터도 23년도 11월에 1억 7천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8월에 1억 6천8백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놓으면은 1억 2,400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매매가 아니라 전세 시세로 한번 보면은 지금 2억 2천 딱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개요. 그럼 이거는 1억 7천 정도면은 전세 거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 정도의, 그럴 리는 없겠지만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물건은 거래는 되지 않지만 전세 거래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위치의 물건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계신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낮게 낙찰을 받으면은 몇 천만 원의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이 전세가와 낙찰가의 차이가 몇 천만 원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물건을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1억 7천만 원의 전세를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 취득세와 기타 등등의 것을 합쳐서 1억 4천이 총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1억 7천에 우리가 전세를 놨다. 그러면은 우리는 3천만 원의 풀피, 갭 투자를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세 사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하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사업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 세율 77%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2년 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받고 보유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낙찰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세자의 전세금 1억 7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본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에 추가로 전세보증금 1억 7천에 우리 1억 4천 해가지고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의 투자 금액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출은 없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천만 원에 3천만 원 추가로 투자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을 하나 더 낙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물건을 우리가 전세가 1억 3천이고요. 우리가 1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1억 2천 이 총 투자 금액으로 들어갔고 1천만 원의 플러스 피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다. 그러면은 1.1%였을 거예요. 2주택도요. 그러면은 그걸 취득했으면 우리 이제 처음에 3천만 원, 그 다음 3천만 원 있다가 1억 2천, 1억 천에 낙찰을 받고 1억 2천에 우리가 총 투자 금액이 들었고 1억 3천에 전세를 뒀다고 하면은 또 우리는 대출 없이 1천만 원의 플러스 차익을 얻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 그러고 플러스 우리의 순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늘려가지고 2년 이후에 이거를 한 채씩 한 채씩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조정기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과세 혹은 일반세율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아니면은 거의 적게 내는 그런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3년도 12월 기준으로는 약간의 하락 장세를 보이지만 2년 이후 혹은 우리가 낙찰받고
전세를 맞추는데 2년 반 정도까지의 시간이 들 텐데요. 25년 중순 정도, 2025년 7월 정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리고 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택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주택수가 늘어나도 공주가 1억 이하의 물건을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취득세가 1.1%인데다가 대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다 나오진 않아요, 물론. 다 나오진 않지만 대출이 없다고 하면은 30%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30% 정도요.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7천만 원 또 얻었죠? 그런 다음에 대출 약간 받고 다시 그거 7천만 원 넣어서 물건을 또 한 채 삽니다.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공주가 1억 이하,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의 물건을 보기 때문에 거의 감정가 1억 5천 미만, 그리고 낙찰가는 거의 1억 내외의 물건을 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계속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자본금이 우리 돈은 아니고 결국에는 물어줘야 될 돈이지만 계속해서 그 차익 2년 혹은 2년 반 정도 사이에 투자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조금 상승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돌아올 때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낙찰 받고 나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 사업자를 돌리셔가지고 이 물건을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하락장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빌라왕 사태처럼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의 유형이. 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에 2년 반 후에 상승 혹은 보합 그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